개의 심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의 심장은 불가코프가 이제 1920년대에 쓴 소설인데요. 작가가 젊었을 때 이제 쓴 거죠. 근데 이 소설도 뭐 제대로 출간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거치지 이제 못했는데요. 많은 불가코프의 작품들이 그러하듯이 이 작품에 대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강의는 이 채널에 제가 하나하나 다 찍어놨어요. 그때 이제 논문 쓰는 와중에 어지간히 이제 통과가 된 다음에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찍어놨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지금은 개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개의 심장이 옛날에는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는데 학생들한테 최근에 여러분이 좀 호응해 주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얇다. 그래서 가성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의 어떤 긴박함 같은 건 있어요. 어떤 속도감.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오늘 한 학생이 요약하는 걸 듣고서 저것은 고골의 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의학 박사인 프리아브랄젠스키가요. 개를 데리고 와요. 개를 잡아와가지고 유혹해갖고 와갖고 이제 돌보죠. 다시 정리할게요. 의학 박사가 개를 데리고 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시신을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뇌하고요. 뇌하수체 뇌하고요. 생식기를 개에게 이식을 하고, 그럼 이제 개가 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이제 사는데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이 개 인간을 다시 개로 돌려버린다 하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골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꼬발료프의 코가 떨어져 나갔는데 꼬발료프는 코를 찾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노력과 상관없이 코가 제대로 와서 들러붙는다 하는 동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는 이제 의사가 나오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속에서는 이 수술이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동기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동기화가 되고 있으니까 사이언스 픽션, 사이파이, 과학 소설의 이제 특징도 갖추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좀 많이 과격하니까 또한 이제 환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판타지죠, 판타지. 그래서 판타지하고 SF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갖고서 뭐 얼마든지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재미있네. 제가 작년쯤인가요? 들은 제일 재미있는 구분은 최동훈 감독의 것이었는데 그 최동훈 감독이 타짜, 범죄의 재구성, 타짜, 도둑 뭐 이런 거 찍은 사람인데 전우치 이런 거 찍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외계 플러스 2인을 이제 개봉을 앞두고서 어디 뭐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이동진 채널에 나와갖고 한 말이었는데요. 판타지는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일어나고 가능할 법한 거. 그게 판타지고요. SF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이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급기야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 얘기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거기서 접수했던 건 뭐냐면 판타지는 뭔가 낙관적이고 좋아요. 해피 에버 애프터예요. 걔들은 그러고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판타지고요. SF는 열애하면 뭡니까? 비극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재난이 있고 그게 우리가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알고 보니까 디스토피아더라. 혹은 퓨리오사가 갓난 신고 끝에 다시 그 녹색의 땅인가요? 자기 유년 속에 있는 그곳을 찾아갔는데 녹색의 땅도 다 뭡니까? 망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더라를 보고 이제 절규하는 그런 식의 이제 디스토피아적 비전을 제시하는 게 이제 SF다. 그런 식의 어떤 분류법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SF는 네, 제가 지금 이제 꽂혀 있는 장르라서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이제 할 것이고요. 뭐 부족한 대로 계속 지금 보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맥락에서 이제 개의 심장을 보면 이 생명 창조 라는 아주 유구한 테마인데 사실 그거는 파우스트에도 나오고 호문클루스를 이제 파우스트가 바그노 조수랑 함께 이제 호문클루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죠. 거기도 나오고 호프만에서도 그게 거기에 스팔란자니 교수가 이제 나타나엘이라는 주인공 이름이 나타나엘인데요. 나타나엘이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사사하게 되는 그 일종의 지도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올림피아드란 인형을 만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 다시 읽었던 건 프랑켄슈타인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의 원조가 프랑켄슈타인인데, 알아두세요, 여러분.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프랑켄슈타인은 그 피조물을 만든 학자의 이름이에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고 국적은 스위스예요. 제네바인가 이제 거기서 독일로 유학을 갔던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 크리처는 뭐예요? 만들어진 그 창조물은, 그 제가 편의상 크리처라고 하는데요. 그 피조물은 이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이름을 불리지 못한다. 를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빼먹었네요. 뭐 다음 주에 얘기하고. 아무튼 한 번도 이름이 불리지 못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뭔가 뱃속에서 존재가 생겨도 우리가 태명이라는 걸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알 때, 새로운 사람을 알아갈 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이제 먼저 통성명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것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름을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 크리처는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나름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개의 심장 같은 경우에 의사가 개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어디서 불법적으로, 적어도 편법적으로 시신을 입수해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회춘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프리아브라젠스키 교수의 지금 그 연구 프로젝트는 회춘이에요. 안티에이징이죠. 요즘으로 치면 뭐죠? 저속노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늙게 안 늙게 할까,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는데 연구가 성공? 일단 개가 안 죽었으니까 성공? 근데 개가 젊어져야 되는데 연구 기획에 따르면 개가 젊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털이 다 빠지고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돼 있는 개인데 이게 서는 거죠. 이제 이족 보행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엔 뭡니까? 언어, 인간의 말을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개에서 개 인간으로 되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고 인류학적으로 이제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죠. 화장실 가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것들, 뭐 뜨거운 물에 손대면 안 돼, 불은 위험해, 그리고 이제 뭐 길을 건널 때는 빨간불에 건너, 뭐 빨간불엔 건너면 안 돼, 초록불에 건너,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침을 그렇게 함부로 뱉으면 안 돼, 욕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있죠. 1차적인 어떤 교육들까지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가 개였을 때 샤릭이란 이름의 개였는데 굉장히 귀엽고 똘똘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 못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를 영악하다, 뭐 교활하다, 간특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개였는데 아무튼 이제 지능이나 이런 것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 개에게 그 머리와 그 생식샘을 본의 아니게 이식해준 그 사람은 클림 추근킨이라는 굉장히 이제 거친 인물이었는데 그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칼 맞아 죽었고, 원래도 좀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의 뇌를 받았기 때문인지 그 샤릭이 사람으로 되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샤리코프가 되는데요. 샤릭이 샤리코프가 되자마자 내뱉은 이제 첫 마디가 술래나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좀 잘 안 돼요. 근데 간신히 이제 인간을 그래도 만들었다. 이 녀석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청소 반장이 되는데 약간 요즘식으로 하자면 환경미화원 같은 그런 거, 거리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 유기동물이 많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고양인데, 러시아 사람들 고양이 많이 키우니까요. 그 고양이들, 떠돌이 고양이들, 길묘죠, 길묘를 잡아다가 이제 처리하는데, 그거는 뭐 도시를 깨끗하게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잡은 고양이를, 네, 제가 지금 사실 안에 좀 헐어가지고, 네, 좀 말이, 네. 고양이를 잡아가지고요, 털을 벗겨가지고요, 그 고양이 털을 무슨 담비털인지 밍크털인지라고 속여서 팔아요. 늑대털로 속여 팔았나? 근데 아무튼 러시아는 여러분 고양이가 되게 많고요. 러시아는 되게 춥거든요. 러시아는 겨울에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모피를 많이 입는데 늑대털 코트 입은 친구도 본 것 같아요. 그 많은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많은 털들이 이제 어디서 오는지.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그 대선 투표하고 있는 미국하고 똑같은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무 크잖아요, 나라가. 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도 너무 커가지고 남쪽은 모피 코트가 없어도 되지만 위쪽은 진짜 가죽 채로 있는 그런 코트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속여서 판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쁜 짓을 하냐면
네, 얘가 지금 당원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이 소설은 제목이 개의 심장인데 개인데 이걸 떠돌이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유기견을 반려견으로 그다음에 반려견을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만든 건데 그 사람이 사회적인 그 정체성은 말하자면 이제 공산당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메타포다. 프롤레타리아를 잡아다가 교육을 시키고 의식주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런 문화적인 환경을 제공을 해가지고 이른바 그 사람으로 만들었더니 개보다 못하더라 라는 식의 아주 조잡한 요약이 가능할 거예요. 게다가 이제 불가코프는 굳이 말하자면은 이제 그 유상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유상계급 작가가 보는 어떤 무상계급의 맹점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의 것들을 또한 많이 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 이 샤리코프만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샤리코프를 유인하긴 했지만 소세지로 유인해가지고 그것도 값비싸. 이 소설에 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속물적인 것들이 그게 되게 마음에 들고 저는 그게 이제 그거라고 또 닿아있기도 한데 불가코프는 그걸 되게 누리는 작가죠. 자기 인물들로 하여금 그걸 되게 누리게 해요. 뭐든지 돈이 있어야 돼요. 이 개를 유인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학자로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실험이나 이런 거 기자재 다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역시나 또 돈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개를 이제 지켜보는데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다니고 여자를 꿰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집에 있는 그 하녀 진아라는 이름의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강제로 범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형사잖아요.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데 프리아브라젠스키가 이제 되게 그 거칠게 하거든요. 샤리코프한테. 그러니까 샤릭도 기분이 좋지 않죠.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를 이렇게 낳아준 만들어준 아버지를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리아브라젠스키가 모스크바의 인맥이 얼마나 좋은지 그 고소장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잡아다가 다시 이제 원래 개 상태로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있었던 게 제가 이제 그 강의 영상을 찍고 나서 개의 심장을 강의 영상을 찍고 나서 벌써 수업을 아까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3년, 그러니까 대여섯 학기를 수업을 벌써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적해 준 것 중에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소재의 콘텐츠에 여러분은 되게 익숙한 세대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영미권 SF를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생명 창조 관련된 AI 이런 거 관련된 보통의 이제 그런 콘텐츠들은 대부분 다 파국으로 끝난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후회하게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AI를 만들었던가 이제 이렇게 사실 되는 거잖아요. 내가 프랑켄슈타인의 테마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피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고 이런 비극을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매트릭스를 다시 보면서 완전 깜짝 놀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똑같이 그 결국 AI하고 인간의 싸움, 컴퓨터 세계하고 인간 세계의 이제 싸움인데 인간이 거의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인데요. 이 개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인간하고 과학이 붙었는데 인간이 이기는 걸로. 그래서 이런 그 낙관적인 세계관을 지적한 학생들이 꽤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그거는 다른 뭐 레퍼런스를 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불가코프의 개의 심장이 쓰인 시기는 1920년대 네프 시기다. 그 네프 시기에 젊은 지식인의 어떤 자신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1917년 혁명이 이제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불가코프는 반혁명주의자예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결단이 내려졌건 지금 현재 사회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든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노력하면은 이걸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지식인의 자신감, 젊다와 지식 두 개가 다 들어갔잖아요. 이때 이제 지식은 여기서는 과학이나 의학을 통해서 이제 표현된 거고요. 젊다라는 거는 당시 이제 그 젊은 작가로서 불가코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의 파토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자신감으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지난 학기, 이번 학기 연이어 들었는데 질문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의견이죠. 의견을 청취했을 때 개를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속썩이니까 근데 굳이 어쩌면 힘들게 수술대 위로 올려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된 개를 다시 개로 되돌리는 이런 힘든 수술을 굳이 왜 하느냐라는 물음이었어요. 그거는 뭐 때문일까요?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어떤 과학적인 자신감을 한 번 더 과시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워낙에 의술이 발달해서 그 트랜스젠더 이런 경우 보면은 있는 성기를 떼내고 있는 생식기를요 떼내고 그 자리에 또 한편으로는 없었던 생식기를 만들어서 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뭐 인공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다방면에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를 잡아와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인간이 된 이 개가 인간에 가깝지 않고 개처럼 살 때는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과학적으로. 우리의 과학이 그 정도로 진일보했다. 이런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가능할 법한데 어쨌거나 싫든 좋든 다 같이 살아야 된다. 뭐 각종 소수자들요. 역시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뭐 취향의 문제라든지 뭐 빈부격차, 뭐 장애, 비장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나하고 다른, 때로는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어떤 저 무리들, 저 존재들과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박멸할 수 없어요. 박멸해도 안 되고요. 그럼 같은 이유로 나도 박멸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어쨌거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개를 죽이지 않고 개를 개 상태 그대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과 개가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 후자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니까 이제 제가 제 생각을 옹호를 하면, 왜냐하면 그 여기서 프리아브라젠스키가 되게 이기적이고 오만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프로레타리아가 싫다고 처음부터 말하지만 나는 혁명도 싫고 다 싫다고, 내가 지금 바깥에다가 덧신을 이렇게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옛날에는 그게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는데 이 망할롱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덧신인지 카페트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도둑맞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혁명이 성공했죠. 주택위원회 의원 4명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너 아파트 너무 방이 많다고, 방이 7개나 된다고, 노동자를 위해서 이제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되게 당당해요. 나 방 많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수술도 해야 되고 내가 잠도 자야 되고 내 하녀한테도 줘야 되고 등등등, 굉장히 당당하고. 근데 프리아브라젠스키가 이렇게 기세를 부릴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뭐를 많이 가졌어요? 일단 이 의학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배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치료해준 사람이 많으니까는 이렇게 그 전화를 많이 돌릴 수가 있는 거고, 샤릭이 제출한 고소장도 뒤로 빼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프리아브라젠스키를 도덕적인 인물로 그리지 않았어요. 윤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다라고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권모술수와 공갈 협박에 능한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어쩌면 그래서 불가코프도 스탈린하고 잘해가지고 안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프리아브라젠스키가 굉장히 그러니까 센 성격이지만 또한 이제 동시에 굽힐 때는 아마 굽힐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와 명예와 이런 거를 누리고 있을 거고, 이 사람은 명백하게 맨셰비키란 말이에요. 반혁명 인사에 속하는 거죠. 그럼에도 숙청은커녕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서 그 음식 묘사가 되게 자세한데, 막 철갑상어알이며 뭐 스테이크며 술도 뭐 포도주니 뭐 리que르니 건강을 또 생각해가지고 좋은 술로만 그렇게 다 마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가,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소설이 묘사될 때 개가 있는 그 바깥은 어마어마하게 춥거든요. 근데 이 프리아브라젠스키 교수의 방은 엄청 따뜻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가 이미 그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있지만, 의술이 똑똑한 것도 있지만, 이 점에 이제 예민하다는 건데, 프리아브라젠스키 교수가 자기 아파트에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환자도 보죠. 근데 소설에 보면 환자를 이렇게 접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다 하나같이 무슨 수술을 받아요? 약간 성형외과 비슷한 이제 그런 수술인데, 젊어지기 위한 수술요. 뭐 원숭이 난소를 이식한다든지, 그건 좋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또 중년 아저씨가 유부남인데 10대 소녀하고 사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성적으로 더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을 받는다든지.
10대와 관계를 갖는 건 잘못됐지만, 불륜인 것도 잘못됐지만, 성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뭐 비아그라나 이런 걸 처방받는 거는 나쁜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이제 그 소비에트 환자들, 사람들에 대한 풍자, 이거는 이제 거장과 마르가리타에서 더 도드라질 건데, 그게 1번이고요. 2번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데, 이런 환자들을 대하는 프리아브라젠스키의 태도예요. 환자를 엄청 경멸해요. 이 부인이 지금 중년인데, 여기다가 저도 좀 뭐 여기 완전 늘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다가 그거를 넣어가지고 그 필러를 여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빵빵하게 예를 들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 환자가 이게 빵빵해져가지고 좀 자부심을 얻고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뭐 나도 뿌듯함을 느낀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프리아브라젠스키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보는 이 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저 허영에 찬 것들, 저 주책 다 늙어가지고 젊은 여자를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저 아줌마 냄새도 나는데 저렇게 뭐 계속 예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되게 환자를 경멸해요. 덧붙여서 그 원숭이 난자를 이식하려고 하는 그 여성 같은 경우에, 중년 여성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기로 동의를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은 돈이 얼만데, 여기서 수술을 받으면 돈이 더 비싸요. 예컨대 뭐 500루블이다. 이러면 비싸더라도 여기서 프라이빗하게 사적으로 여기서 이제 수술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소문나고 이런 게 싫겠죠. 그 다음에 의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뒷돈을 또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아브라젠스키 교수가 누리고 있는 이 명예, 부, 이런 것들에는 이런 어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어둠이라는 건 도덕적인 타락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아브라젠스키를 이렇게 양가적인 인물로 그렸기 때문에 불가코프의 명백히 분신인 거잖아요. 이 프리아브라젠스키가. 그 다음에 이제 샤리코프는 말하자면 안타고니스트, 작가의 입장과 반대되는 그런 이제 캐릭터인 거고요. 이 프리아브라젠스키 교수는 작가의 프로타고니스트, 작가의 입장을 어쩌면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를 이렇게 양가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즉 비판할 만한 요소가 많은 인물로 그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품이 더 빛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프리아브라젠스키가 하는 말도 다 맞아요. 근데 다 듣고 보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거칠고, 교육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막 도둑질을 하고요. 그리고 막 남의 집에 차도 쳐들어와가지고 니는 넓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비좁아, 니 집 내놔, 이렇게 이제 강도처럼 돌변하는 것은 사실은 프리아브라젠스키 같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 소수가 이렇게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불평등과 불균등이 있고, 그게 결국 폭동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 문제를 자기는 알듯 말듯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하나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프리아브라젠스키 교수는 보지 않거나 아예 안 보이거나 혹은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뭐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독자 눈에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작가 불가코프가 그렇게 보이게끔 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아주 막 걸작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걸작을 예고하는 이제 그런 작품? 아마 이제 이런 작품에 이제 우리가 상을 줄 거예요. 상을 줄 때는 너는 앞으로 노력하면은 더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도 이제 정진해라, 이런 거였을 건데,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힘들게 살다가 어쨌거나 이제 불가코프가 이 거장과 마르가리타 큰 작품을 이제 썼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는 이제 할 만큼 하고 간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거장과 마르가리타와 불가코프를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불가코프가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운한 생애를 살다 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스탈린 치하에서 그 제명에 살다 갔으면, 그냥 집에서 병사로 죽었으면 굉장히 잘 살다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코프 입장에서는 뭐 이데올로기도 건졌고요. 자기 목숨 건졌고요. 작품도 건졌고요. 그래서 뭐 멋진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오랜만에 폈는데 불가코프 안에 지금은 없어진 모비딕 커피, 요 서울대 입구역에 있었던 이제 아주 커피맛이 좋았던, 특히 더치커피가 너무나도 맛있었던 이제 이 모비딕 커피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날짜가 찍혀 있더라고요. 2011년 5월 19일. 아마 이게 제가 이 거장과 마르가리타를 다시 읽었을 즈음에 또 5월 23일도 있네요. 2011년 5월에 아이를 가진 상황에서 아마 모비딕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거를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다시 언젠가 조만간 다시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커피숍이 없어진 어떤 아쉬움이 있는데,
커피숍이 없어진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물론 제가 이렇게 거장과 마르가리따도 있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또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관찰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잡념들 여러 가지 이미지들 이제 그런 걸 엮어가지고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이건 뭐 모비딕에서 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장과 마르가리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추억이 상기되어서 이참에 또 한번 네, 광고를 합니다. 이건 제가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 소설은 이거 잘 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건 좀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호응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이것도 뭐 문화예술위원회 뭐 그런 거 선정은 됐었어요. 자, 거장과 마르가리따하고 큰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연상작용에 의해서 요거까지 같이 덧붙입니다.